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어, 이번 강좌는 윈도우즈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다가 그 MFC 응용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윈도우즈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든 예제를 가지고 클래스 작업을 진행해서 어떻게 이제 윈도우즈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이 MFC 프로그램화 되는지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32가 윈도우즈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32 API하고 MFC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윈32 API 소스 코드를 클래스화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MFC가 만들어진 겁니다 라고 하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글들을 보시고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동영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 편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간단한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예제 중에서 이제 DC 관련된 부분을 클래스화 작업을 제가 진행할 거고요. 그 이제 진행하는 걸 보시면 이렇게 이제 C 방식의 윈32 API가 MFC로 발전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윈32 사실 이제 이 강좌는 윈32 초보자들, 그러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 초보자들이 공부를 하다가 MFC로 완전히 이제 처음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MFC 초보자가 되는 초보자분들이 이제 보시는 영상이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제가 그냥 있는 소스 쓰지 않고 처음부터 윈32 예제를 간단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제 클래스화하는 작업으로 이제 순서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윈32 예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C++에서 데스크톱 선택하셨어요. 데스크톱 마법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터디라는 폴더에서 만들 거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examdraw라고 제가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examdraw로 만들었고요. 자, 이게 콘솔 응용이 아니죠.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으로 선택하시고 STL은 빼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뼈대 코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 뼈대 코드는 워낙 지금 내용이 길고 사실 공부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코드들도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코드는 쓰지 말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보시면 지금 윈32 프로그래밍의 시작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에 보시면 이제 기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코드 쓰지 마시고 이 코드 써달라라고 요거 쓰는 게 더 편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코드가 있거든요. 이 코드. 이 코드를 이제 저는 이제 복사가 되는데 여러분 복사가 안 되시니까 치시거나 아니면 저기 보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여기 요거 헤더 파일 두 개만 두고 다 지우시고요. 저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다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좌로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윈32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이 윈도우 프로시저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에서 주로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어떤 예제를 만들 거냐면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클릭된 위치에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그 위치 크기가 폭이 30인 사각형을 그릴 텐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원이 그려지고요. 마우스를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안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사각형이 그려지도록 일단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차원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WM L 버튼 다운이라는 메시지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특별한 게 이거 뭐 아닐 때는 요거 처리하고 이제 밑으로 LCF 순서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L 버튼 다운일 때 그림을 그리려면 DC가 있어야 되니까 설명트가 아니죠. HDC 타입으로 get DC 이렇게 해서 DC는 이제 윈도우에서 가져오니까 이 윈도우에다가 그릴 거라고, 그죠? 이 메시지가 발생한 윈도우가 이 윈도우죠, 그죠? 마우스를 클릭한 그 윈도우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get DC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윈도우로부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DC를 가져올 거고요. 보통 작업을 할 때 보통 이제 DC 얻어왔으면 해제하는 코드도 같이 이렇게 써주는 게 까먹지도 않고 좋다고 했죠. 그래서 get DC를 하시고 이제 release DC에서 세트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사각형을 그리려면 이제 렉탱글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죠. 렉탱글 함수를 써서 좌표가 있어야 되는데 마우스를 클릭한 좌표가 어디 들어 있습니까? 예, L 파람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마우스 좌표가 L 파람에 있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동영상 강좌에 다 있으니까 그거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그거 다 공부하고 MFC로 넘어간다는 과정 하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이니까 그냥 그 양해하시고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X좌표는 그 L파람의 로워드에 있잖아요. 그래서 로워드라는 함수 써서요. 매크로 함수 써서 여기다가 L파람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 L파람에 있는 하위 16비트 값이 X좌표로 들어가고요. Y좌표는 그 하이워드에 있죠. L파람에 그 하이워드. 예,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위삼이 앞쪽 부분 강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XY 좌표값을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XY 좌표값을 분리를 했고요. 이제 요걸 갖고 이제 마우스를 클릭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면 X 빼기 15, Y 폭이 30인 그 제가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Y 플러스 15 이렇게 하시면 예, 갈로가 하나 더 썼네요. 그리고 이렇게 쓰시면 이제 내가 그 사용자가 클릭한 그 좌표에 DC가 빠졌네요. 제일 먼저 DC가 넘어가야 되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DC부터 넘어가야 되니까 DC 넘어가고 이제 XY 이렇게 하시면 마우스가 클릭한 그 위치에 이 사각형이 기본 색상이니까 검은색 펜에 흰색 채우기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제가 빌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빌드를 하고 있고요. 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이제 이렇게 사각형이 윈도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클릭한 위치, 그러니까 사각형 중심점이 지금 클릭한 위치고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x 빼기 15 하면 요 점이 되고 y 빼기 15 하면 x 더하기 15 하면 이 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xy를 빼서 이 점을 구하고 여기 이 점에서 xy를 더해서 15씩 더해서 이 점을 구해서 사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는 원이 되게 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L 버튼 다운할 때 L 파라면은 XY 좌표가 들어있고 W 파라면은 조합 키가 들어있다고 했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어떤 키가 같이 눌러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저기 들어있으니까 여러 가지 키가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비트 연산자가 갖고 분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W 파람에다가 앰퍼센드 걸어서 MK 컨트롤 그죠? 이렇게 쓰시면 이 값에 MK 컨트롤 키에 해당하는 비트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0 아닌 값을 가질 거고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0이 되겠죠. 비트 연산자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됐다면 렉탱글 그리면 되지만 활성화가 됐다면 여기 렉탱글 대신에 뭐 그리면 되겠습니까? 엘립스 쓰시면 되죠. 우리가 GDI에서는 엘립스나 렉탱글이나 둘 다 사각형 좌표를 쓰고 타원은 그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좌표는 똑같이 사각형 좌표처럼 주는데 이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내접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고요. 내가 컨트롤 키로 클릭하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졌죠. 여기 그려진 데다가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원을 그리면 제가 손을 떨었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이 사각형에 이제 내접하는 원이 그려지네요. 이것도 쉽지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컨트롤 키 눌리면 원이 그려지고요. 그냥 클릭하면 사각형이 그려지는 예제를 좀 빠르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다 조금만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 사각형을 그리는데 지금 배경색이나 사각 채우기 색깔이나 테두리 색을 기본으로 썼으니까 펜은 검은색, 채우기는 흰색으로 됐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그 색깔 바꾸는 그 복습도 할 겸 제가 펜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파란색 펜을 하나 녹색 펜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녹색 펜을 적용시켜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녹색 펜을 만들려면 이제 핸들은 H펜으로 할 거고요. 여기다가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그죠? 아니죠. 크리에이트 펜을 만드는 거니까. 크리에이트 펜에서 PS 솔리드 이게 실선이라는 뜻이죠. 실선으로 펜을 만들겠다는 거고 선 굵기는 좀 두껍게 할게요. 이 정도, 그러니까 2픽셀로 굵기로 할 거고요. 색깔은 녹색으로 할 것 같으면 레드 0 주고 그린에 풀로 다 주고 블루에 0 주면 요게 그 녹색이 되겠죠. 그죠? 그린 쪽에만 255 최대값 줬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굵기가 2인 녹색 펜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펜은 나중에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딜리트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H펜을 삭제하는 코드를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삭제하고 이게 쌍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펜 만들었다고 무조건 펜 이 색깔로 그려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DC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 DC에다가 내가 만든 펜으로 기본 펜을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교체해주기 위해서 이제 select object라는 함수를 써서요. 이 HDC 내가 얻은 DC에다가 내가 만든 H펜을 쓰겠다고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이 펜을 결국 지우잖아요. 이 DC에는 이 펜 넣어놓고 이 펜을 지우게 되면 이 DC에는 결국 지워진 펜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HGDI OBJ라는 이 타입은 H펜과 H블러시 상위 타입이기 때문에 같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러면 제가 올드펜이라고 그대로 할 거예요. 어차피 펜이 넘어오니까. 이 select 오브젝트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내가 펜을 넣었을 때 이전에 이 DC가 사용하던 펜 핸들 값이 반환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값으로 덮어 쓰기 전에 그 전에 쓰던 값 있죠. 그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용하던 값을 내가 HOLD 펜으로 받았고요. 이 받은 값을 내가 이제 이 H펜을 딜리트 하기 전에 다시 여기서 딜리트 하기 전에 셀렉트 오브젝트 해가지고요. 이 다시 DC에다가 내가 백업해놨던 올드펜을 이렇게 넣어줘야지만 문제가 안 생긴다고 했죠. 이렇게 안 하면 이 DC가 지워진 이 펜을 가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하면 백업을 하셨다가 백업한 걸 다시 복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고 이게 기본적인 코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빌드에서 실행해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흰색 채우기에 검은색 테두리였는데 지금은 보시면 이제 좀 굵은색으로 녹색이 선이 나오죠. 녹색 선이 나오고 이제 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예제를 만들었는데 복습 차원에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워지죠. 왜 지워집니까? 그쵸? 우리가 만든 우리 그 프로그램이 윈도우가 그 보이지 않는 자기가 가려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면 이 부분 이제 지워진 부분이 인밸리드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인밸리드 된 영역이 다시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밸리드화 되었을 때 이제 지워진 부분을 다시 그려라 하는 그 WM 언더바 페인트라는 메시지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발생하면 내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지워진 부분을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복구를 하려면 내가 클릭했던 정보가 다 있어야지만 복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림은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원이 그려졌었는지 어떤 위치에 사각형이 그려졌는지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 부분을 복구하려면 그런 정보가 다 있어야지만 복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그 정보를 내가 미리 구성해 놨다가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클릭할 때 그냥 무조건 그리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클릭할 때 어떤 좌표에 어떤 사각형인지 원이 그려졌는지 이 정보도 같이 저장할 수 있도록 제가 구조를 만들어서 WM 페인트가 발생하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WM 페인트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L 버튼 다운 한 거에다가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더 좋은 자료 구조도 쓰고 하셔도 되는데 지금 그냥 예제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은 한 100개까지만 제가 저장을 할 거고요. 뭐 리스트 같은 거, 연결 리스트 같은 거 쓰시면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고요. 이건 이제 간단한 게 구조화 설명하는 예제라서 100개로 고정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할 때 저장할 정보는 좌표뿐만 아니라 원인지 사각형인지도 그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구조체를 이용해서 그룹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그래서 드로우 데이터라는 제가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할 거고요. 먼저 사용자가 클릭한 좌표를 x, y로 저장을 할 겁니다. x, y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이라는 변수를 하나 제가 쓸 건데요. 이 변수 값이 0이면 그 컨트롤 키가 안 눌러진 거고요. 그러니까 0이면 이제 사각형이고요. 0이 아니면입니다. 1이 아니라 0이 아니면 원이 그려지게 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비트 연산으로 아까 그 컨트롤 키가 눌러졌는지 확인하는 걸 썼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값이
컨트롤 키가 안 눌러졌으면 0이고요. 컨트롤 키가 눌러졌으면 MK 컨트롤이라는 그 값이 되기 때문에 0, 1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0이냐 0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MK 컨트롤 값이 지금 보시면 8입니다. 8. 숫자 8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산을 하면요. 만약에 이 값에 컨트롤 키가 안 눌러졌으면 0이 나오고요. 전체 값이 0이 나오고, 만약에 컨트롤 키가 눌러졌으면 이 비트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연산 값 결과 값이 지금 MK 컨트롤이 8이니까 8을 엔드해서 비트 엔드해서 그 비트에 1이 있었으면 둘이 합해지면 결과적으로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의 결과값은 0 또는 8이 나옵니다. 그래서 0, 1로 하지 않고요. 0 또는 8로 해야 되는데 뭐 0, 8로 하나 0이냐 0이 아니냐, 그러니까 8도 0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쓰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사용자가 클릭한 좌표와 사용자가 지금 이제 컨트롤 키를 클릭하고 눌렀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정보. 그래서 0이면 사각형, 0이 아니면 원이 저장돼, 1이라는 뜻으로 이 값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이니까 캐릭터에 충분히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사실 얼라이먼트 먹으면 캐릭터 해봤자 인테저하고 똑같이 쓰일 거라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0개만큼 제가 한다고 했으니까 이 구조체로 제가 포스 리스트라고 변수를 정할 거고요. 이거 맥스 카운트 개수만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총 점을 사용자가 클릭한 그 지점을 총 100개까지만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예제니까 그 이후 들어오는 건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몇 개나 이제 클릭된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클릭한 횟수 또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몇 개의 점을 저장했는지 카운트를 제가 하나 변수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포스 카운트는 지금 이 배열에 들어있는 실제 점의 개수, 그러니까 클릭한 점의 개수를 유효 개수가 이제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0이 됐으면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정보가 없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고요. 이 값이 1이면 이제 한 개가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기존에는 클릭하면 무조건 그죠? 클릭하면 무조건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클릭하면 무조건 그림도 그려야 되지만 뭐 해야 되냐면 클릭한 지점의 정보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죠?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현재 그 제일 처음 들어왔으면 0부터 저장해, 0, 1, 2, 3, 4 수준을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0을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 gPOS 카운트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현재 gPOS 카운트가 0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들어가면 1이 될 거고 또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2가 될 거고 하기 때문에 결국 얘가 인덱스로 쓸 수가 있습니다.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처음 거에면 0번에 있는 x에다가 x 값을 넣어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y 값에도 똑같이 y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클릭한 좌표가 0번 위치에 그 xy, 우리가 구한 xy 값을 이렇게 백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xy만 백업하면 안 되죠. 원인지 타원인지 아니면 그 사각형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또 뭐가 하냐면 요 값 있죠. 우리가 구분할 때 쓰는 요 비트 값, 요 값을 여기다가 넣어줄 겁니다. 넣어주면 만약 이 비트가 살아있다면 여기에는 0 아닌 값이 들어갈 거고요. 만약 이 비트가 없다면, 사용자가 컨트롤 키를 안 눌렀다면 여기에 0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0 또는 8이 들어갑니다. 0 또는 8. 이게 0 또는 8이 들어가겠죠. 0 또는 8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0이냐 0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여기다가 이제 하나 정보가 기록됐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계속 0번 위치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 쭉 들어고 나오면 이제 1을 해서 그 다음번 들어올 때는 1에 쭉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작업은 매번 이렇게 넣으면 얘가 100보다 큰 값이 되면 이제 이 배열을 초과되면서 문제가 될 테니까 여기에 무조건 대입하지 않고 gPOS 카운트가 그죠? 뭐보다 작을 때까지 하냐면 맥스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 조건문을 하나 걸어서 작을 때만 값을 대입하고 gPOS 카운트를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이 증가되겠죠. 증가되면서 계속 이제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클릭을 하면 그 클릭된 정보가 전부 다 클릭된 횟수는 포스 카운트에 들어가게 될 거고 실제 유효 개수는 유효 정보는 gPOS 리스트에 다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코드를 한번 처리해 보죠.
자, 리스프하고 여기다가 WM 페인트. WM 페인트 코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입품을 제가 하나 추가를 했고요. 여기 이제 여기서는 DC를 이제 get DC로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그 WM 페인트는 좀 특별한 메시지고 특별한 DC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begin paint, end paint 같은 함수를 써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걸 쓰려면 paint structure라는 정보도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paint structure라고 구조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수를 하나 선언하시고, 이 변수는 그 WM 페인트 강좌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WM 페인트 메시지에 대하여 보시면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요걸 보시면 되고요. 먼저 보셨다는 가정하에 설명하는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egin paint 쓰고 여기다가 우리가 윈도우 핸들 넘어가야 되죠. getC처럼. 그 다음에 이제 ps 변수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페인트 스트럭처 정보. 그리고 끝날 때는 begin paint 반대가 end paint니까 end paint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요 사이에서 쓸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 개수만큼 그죠 그려주면 됩니다. 사각형 또는 원을 그려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폼을 돌면서요, 그 gforce 카운트만큼 반복하면 되겠죠. 이렇게 반복하면서 반복하면 될 거고요. 여기 이제 그 원이 그려질지 사각형이 그려질지는 그 gforce 리스트에 그 i번째 점 그 타입에 이 값이 0이면 사각형, 0이 아니면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elapse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쓰면 됩니까? gforce 리스트의 i 점 x 빼기 15죠. 좀 내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DC부터 먼저 넘어가야 되네, 그죠? DC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좌표가 순차적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공간이 안 돼서 저는 줄을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에 y죠. x, y,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x인데, 더하기, 여기는 y인데, 더하기. 똑같죠? 아까 위에, 뭐 새로운 게 아니고요. 아까 밑에 적었던 그 코드가 그대로 다시 적은 겁니다. 여기도 어디 갔죠? 지워졌네요. 이제 보시면 요 좌표 그대로입니다. 좌표 그대로인데 이제 이게 변수가 배열로 쓰다 보니까 길어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lse문 걸어서 0일 때는 뭐 하면 됩니까? 사각형 그리면 되죠. 그래서 렉탱글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그리도록 이렇게 작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원과 사각형이 그 타입이 0이면 사각형이 그려질 거고요. 0이 아니면 원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지워진 부분을 그릴 텐데, 지금은 이제 여기 펜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흰색 사각형의 검은색 테두리로 그려질 겁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각형이든 원이든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걸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려지는데 색깔은 반영 안 됐고 이제 그려졌죠. 즉 뭐냐면 세로 그림이 그려진 게 분명하고요. 그죠? 분명하고 정확하게 위치에 그죠? 사각형과 원을 제대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똑같이 이 색깔로 반영해야 되겠죠. 반영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여기 펜 블러시 썼던 코드를 그대로 해도 가져와서 폼은 안에서 하면 비효율적이니까 폼은 밖에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폼은 안에 해도 똑같이 동작은 합니다. 근데 매번 펜 만들었다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 하면 손해니까 폼은 밖에서 이렇게 한 번만 해주면 되겠죠. 설정하고 끝날 때 복구해주고. 자, 그러면 다시 빌드에서 실행을 해보면요.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복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클릭했던 정보들을 모두 기억을 해놨고 그 기억했던 정보를 이용해서 그림을 다시 그렸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여기 다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우스를 클릭해서 원 또는 사각형을 그리는 샘플을 완성을 했고요. 여기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프로그램 스타일은 잘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이 배열 같은 거를 쓰면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배열 강좌할 때도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하면 결국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더하기 i가 전부 다 여기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은 이
배열을 그냥 이렇게 인덱스 어드레싱을 하지 마시고요. 포인트 P라고 간단하게 하나 만드시고,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이 P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이제 이 P가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여기 밑에서 만약 P++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항목을 돌면 얘가 이 배열의 첫 번째 항목부터 하나씩 뒤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그 뒤에 있는 항목들을 가리키게 되겠죠, 이 포인터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포인트 P가 이 지포스 리스트의 배열 항목을 처음부터 뒤로 하나씩 넘어가면서 하나씩 가리키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코드를 안 적고 이 코드를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쓴 코드랑 지금 이 코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코드가 많이 단순해지죠? 근데 단순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코드의 동작 효율도 얘가 더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덧셈 연산이 그만큼 하나씩 더 빠지고 주소 이동도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더 코드가 간단해집니다. 그죠? 더 깨끗해 보이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러니까 배열로 써서 이렇게 복잡하다 싶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포인터 써서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 표현 방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32 API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러면 여기 보면 맨날 이렇게 DC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DC가 펜을 계속 이렇게 만들면 이게 좀 불편하다는 것도 맞는 얘기, 좀 바뀌지 않는 거. 펜 색깔이 나는 계속 녹색으로 쓸 건데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마우스 L 버튼 단원할 때마다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WM 페인트가 발생했을 때마다 이 펜을 계속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윈32 API에서 좀 더 고급 기법 쓰면 지역 변수로 다 관리가 가능한데, 여러분들 아직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때는 그냥 이렇게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G 그린 펜, 어차피 자기가 색깔을 고정해서 쓸 거라면 GH라고 할까요? 예, GH 그린 펜이라고 이렇게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 펜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이 윈도우 프로시저는 매번 들어왔다가 나갔다가는 호출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상상하는 코드를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걸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 이 윈메인 시작하는 데 있죠. 윈도우 만들어지기 전 여기다가 이렇게 코드를 넣고요. 여기다가 GH, 아까 제가 전역 변수로 그린펜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그린펜을 만드는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가 종료되기 전에, 그죠? 종료된 후에 여기다가 delete 오브젝트에서 여기서 그 펜을 지우는 코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펜을 생성하고 삭제하는 건 윈도우하고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메모리라서. 그래서 여기서 펜 생성하고 여기서 펜 삭제하는 코드를 이렇게 넣으시면 얘는 전역 변수지만 실제로 펜을 쓰는 시점은 윈도우가 동작되는 이 시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펜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굵기가 2고 실선이면서 녹색인 펜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이 펜을 우리가 L 버튼 다운했을 때 매번 이렇게 크리에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요렇게. 그죠? 여기 삭제할 필요 없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얘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백업해서 복구하는 작업도 사실 안 해도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굳이 원형을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좋은 스타일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둘게요.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도 딜리트 하는 게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그 매번 이제 WM 페인트가 발생하거나 L 버튼 다운이 발생했을 때 녹색 펜을 계속 만들고 지우고 하는 작업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제가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만약 이제 윈32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즉 윈도우즈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C 방식으로 코드를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윈도우 프로시저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유지 보수할 때 중복 코드 관리도 힘들고 코드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그죠? 변화에 대처하기 더 좋도록 이제 클래스화를 하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L 버튼 다운에 있는 이 코드부터 먼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여기 있는 코드를 이제 어떻게 클래스화 작업을 할 거냐면,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이질적인 내용이죠. 얘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기하고 사실 상관없잖아요.
정보를 구성하고 정보를 분리하는 작업이니까 이제 쟤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거고요. 사실은 그리기 작업은 요 작업이니까 요 그리기 작업만 제가 클래스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etDC와 releaseDC를 매번 해야 되는 이 불편함이 있잖아요. 내가 깜빡하고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겠죠. 자기가 getDC하고 releaseDC를 안 하면. 그죠? 그래서 그런 실수도 막을 겸 제가 클래스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요 부분 있죠. 회색으로 된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클라이언트 에리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클라이언트 영역을 에서 그리는 DC다, 사용하는 DC다,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그림을 그리는 DC다 라는 뜻으로 제가 클래스 이름을 tw 언더바 클라이언트 DC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은 뭐 무슨 이름을 써도 상관없는데 MFC는 앞에 C를 이렇게 붙여 쓰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이름의 약자로 C 클라이언트 DC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저는 이제 저희 회사가 칩세우니까 TW 언더바 이렇게 이름을 쓸 겁니다. 여러분들 이니셜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적으시면 되고요. 회사마다 고유 이니셜을 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원래 칩스웨어에서 T를 쓰고 싶은데 이 T로 시작하면 OWL이라고 해서 그 볼랜드라는 회사가 또 T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T를 못 쓰고 TW를 썼더니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니셜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이니셜을 쓰시면 그냥 되고요. 예,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작업을 할 건데 이거 잠깐 닫을게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범위가 넓어져서 우리가 이 부분 할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가 사용할 데이터가 무엇이 있을까를 봤는데 이 클래스는 DC를 관리할 거니까 당연히 HDC라는 타입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상속을 대비해서 프로텍티드 멤버로 쓸 거고요. 당연히 이런 함수들을 여기 있는 정보에서 데이터가 쓰인 게 요거밖에 없잖아요. 요거랑 요거 놈이 있겠네요. getDC 할 때 윈도우 핸들 넘어가니까. 그래서 저 핸들도 같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래스에 기계 생성자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를 밖에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퍼블릭으로 바꿀 거고요. 여기다가 제가 데이터 멤버 쓸 때는 무조건 프로텍티드나 프라이빗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 때 우리가 이 클래스를 만들 때 여기 쓰려면 반드시 DC를 만들 때는 윈도우 핸들 정보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으니까 사용자로부터 DC는 내가 getDC를 얻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윈도우 핸들은 사용자가 줘야지만 그 쓸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용자한테 받도록 예, 이렇게 인자를 쓰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걸 갖고 내가 내부적으로 getDC에서 예, 코드를 구성할 거거든요. DC는 내가 알아서 구성할 겁니다. 사용자한테 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사용자가 윈도우 핸들을 주면 그 핸들을 이용해서 제가 getDC에서 내부적으로 내 멤버 변수인 mhdc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mh는 제가 멤버 핸들이라는 약자로 제가 mh라고 적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멤버 핸들. 그쵸, 이렇게 그 접도를 제가 붙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사용자가 준 윈도우 핸들을 가지고 DC를 얻어서 그 DC를 내가 멤버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멤버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나중을 위해서 이 DC 값을 윈도우 핸들 값도 이렇게 백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것도 뭐 똑같은데 뭐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mh 윈도우를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준 윈도우 핸들 값도 백업을 했고요. 그 윈도우 핸들을 이용해서 DC도 하나 얻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생성자에서 이 작업을 하고요. 파괴자는 했던 거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딱히 정리할 게 getDC 반대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 releaseDC 이렇게 쓰시면 이제 그 releaseDC가 쓸 때 아이고 이거 필요 없죠. 쓰고 여기다가 DC 그러니까 윈도우 핸들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DC도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자는 필요 없죠. 따로 안 받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요. 파괴자니까. 그 생성자에서는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파괴자는 인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윈도우 핸들을 못 받기 때문에 여기서 백업을 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쓸 때 getDC 하는 곳에다가 releaseDC도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값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인자로 핸들 값을 못 받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멤버로 저장해놨다가 이 값을 여기 저장해놨다가 여기서 바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윈도우 핸들도 같이 저장한 겁니다. 근데 어차피
그 DC 쓰려다 보면 윈도우를 같이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하는 김에 같이 백업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DC와 핸들을 모두 저장하도록 이렇게 클래스 멤버로 잡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잡았고 이제 생성자와 파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사용자한테 이제 getDC를 써야 된다, release DC를 써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클래스가 알아서 이 getDC와 release DC를 다 해줄 테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클래스를 이제 제가 만들었으니까 지금 생성자와 파괴자밖에 없지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써보면요, 그죠? L 버튼 다운해서 써보면 이렇게 안 쓰고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생성자에 이제 핸들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면 이제 이 윈도우 핸들에서 안에서 내가 알아서 getDC에서 DC를 만들어 쓸 거라는 거죠. 만들어 쓰는데 그래서 getDC와 이제 release DC를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이제 이 안에서 자, 얘가 이미 생성자에서 getDC 썼을 거고요. 나중에 이게 지역 변수가 파괴될 때 release DC 써야 되니까 써줄 테니까 이제 사용자한테 네가 getDC를 해야 돼, release DC를 해야 돼 이런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이제 여기에 DC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있는 DC는 뭡니까? 그 이제 객체화된 거니까 이제 핸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못 쓰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쓰려면 여기 안에 있는 DC 값을 얻어오는 걸 또 써야 됩니다. 그럼 어차피 똑같잖아요. 거기 getDC 함수를 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쓰면 어차피 getDC 하는 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select 오브젝트 하는 요것도 요 기능도 이 클래스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것도 백업 이전 그 핸들 반환하는 코드 그대로 써줘야 되니까 obj 하시고 select object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DC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DC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이 클래스가. 그래서 사용자가 주는 그 HGDI 펜이든 블러시든 다 받아야 되니까 요걸로 받을 거고요. 펜하고 블러시 상위니까 요걸 그냥 다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HGDI obj 이렇게 해서 사용자한테 받을 거예요. 요걸 받아서 그럼 내가 쓰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셀렉트 오브젝트 쓰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함수가 다시 호출이 돼서 재개 호출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가 아닌 내가 API 함수를 호출하고 싶다 할 때는 옆에 스코프 이렇게 찍으면 된다고 했었죠. 여기 앞에 클래스 아무 네임스페이스가 오지 않으면 전역 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이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가 아닌 전역 함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API 함수를 쓰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다가 DC죠. HGDI obj 이렇게 쓰면 내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 함수를 호출하면 내 멤버 셀렉트 오브젝트를 멤버 함수를 호출하면 나는 다시 API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거죠. 호출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DC와 얘를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해주는 코드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함수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연결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그 GDI 오브젝트 값을 반환해 주니까 얘도 이제 그 값을 하면서 그대로 리턴을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원래 이제 셀렉트 오브젝트 함수 그냥 내가 한 번 더 호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의 셀렉트 오브젝트 나한테 호출하면 이 함수를 호출하면 내가 다시 API를 호출해서 그냥 그 값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내가 핸들은 대신 내가 관리하니까 사용자한테 핸들 값 받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들 값으로 얘하고 같이 이렇게 써서 셀렉트 오브젝트를 실제 수행을 하고 그 결과 값을 그대로 다시 반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코드를 쓰게 되면 이 함수를 쓰게 되면 결국 우리가 API 함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가 없어지고요. 이제 이 셀렉트 오브젝트가 누굽니까? 이 클래스의 그죠 이제 멤버 함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dc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에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셀렉트 오브젝트 함수도 이 클래스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쓰는 사람한테 이 클래스 안에 있는 셀렉트 오브젝트 이용해서 네가 만든 펜을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DC 교체를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도 작업이 끝났습니다. 셀렉트 오브젝트가 이제 양쪽 다 DC 넘어가는 게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쓴 이제 엘립스 하는 거나 렉탱글 하는 것도 똑같죠. 이렇게 DC가 넘어가는데 DC 지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엘립스도 그렇고 렉탱글도 그렇고 둘 다 함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안에 이 클래스 안에 똑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렉탱글 해서 여기 DC 받을 필요 없죠.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x, y, sx,
xy, ex, ey A자 언더바를 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예, 이렇게 시작점 끝점 쓰도록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다가 스코프 찍어서 이제 다시 API 거 호출해야 되잖아요. 내가 핸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DC 핸들은 MHDC로 써주시고 이쪽으로 써주시면 되죠. 예,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외부에서 이 클래스의 렉탱글을 호출하시면 다시 이제 API 함수의 렉탱글을 호출해서 그죠? DC만 붙여서 다시 재호출을 시켜서 예, 렉탱글 함수가 수행하도록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엘립스도 똑같겠죠? 여기다 똑같이 엘립스 이렇게 쓰시면 예, 외부에다가 호출하면 이제 요거 적어야 되는군요. 얘도 똑같이 API 함수 엘립스로 호출해서 DC만 추가해서 호출해가지고 예, 그리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똑같이 밖에다가 DC 점이 될 거고 이제 안 넘어갈 거고요. 그죠? 여기다 DC 점을 쓰고 결국 같습니다. 제가 뭐 C++ 설명할 때 얘기 드렸지만 어차피 이렇게 적으면 이게 주소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이제 한번 볼까요? 제대로 되는가?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 쪽 그 L 버튼 다운에 있는 코드는 지금 제가 컨트롤 키 누르거나 그냥 눌렀을 때 사각형은 잘 그려지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존 API 코드를 지금 클래스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셀렉트 오브젝트나 렉탱글이나 엘립스나 이런 것들이 다 DC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함수들이니까 이걸 이제 DC 쪽으로 그룹 지은 거죠. 그래서 엘립스나 렉탱글이나 이런 함수들이나 셀렉트 오브젝트 이런 함수들이 모두 이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런 함수들이 전부 다 DC를 다 인자로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자를 쓰니까 이 DC를 내가 데이터 멤버로 잡아서 사용자한테는 마치 인자가 하나 더 적은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적을 때 인자가 눈으로 볼 때는 안 넘어가잖아요. 실제 내부적으로 넘어가더라도 눈으로 볼 때는 안 넘어가니까 그 실제로 프로그램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게 좀 편해 보일 수 있는 거죠. 좋아 보이는 것보다 편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화 작업을 하면 이제 사용자가 릴리즈 DC 같은 것을 쓰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도 생기지 않고요. 그냥 편하게 설명할 수 있죠. get DC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네가 릴리즈 DC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이 네가 DC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변수 선언하듯이 쓰고 그 대신 이제 인자로 객체 인자로 그 윈도우 핸들 네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윈도우 핸들만 여기 넣어주면 돼. 그러고 나서 네가 이 객체에 있는 셀렉트 오브젝트나 엘립스나 렉탱글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DC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요 작업을 이제 클래스화 작업을 한 거고요. 이 그 TW 클라이언트 DC라는 이 클래스를 보면 이제 결국은 얘는 하는 게 없죠. 얘는 그냥 이 멤버만 핸들만 관리하고 실제로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셀렉트 오브젝트나 렉탱글이나 엘립스 같은 것들은 실제로 자기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API 함수 그냥 다시 호출하잖아요. 자기가 핸들 가지고 있는 핸들을 그냥 앞에 붙여서 다시 호출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 이제 사실은 얘가 핸들 가지고 API 함수를 다시 호출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뭐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의 클래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래퍼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래퍼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이 래퍼 클래스, 그러니까 MFC 나중에 이제 MFC를 배우게 되면 MFC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거든요. 지금 우리가 만든 요 TW 클라이언트 DC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게 MFC고요. 이게 MS에서 그 API가 엄청 많은데 그죠? 몇십만 개 되는 이 API를 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화 작업을 해놨는데 이런 클래스들을 다 MFC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MF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런 클래스들의 집합이 이제 MFC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이것을 좀 더 편하게 그 DC가 지금 이게 그 일반 그 L 버튼 다운 했을 때는 그냥 get DC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데 내가 DC를 만들어 가지고 보니까 이 WM 페인트 쪽 좀 막아놨던 WM 페인트 쪽 코드를 보면요. 예, WM 페인트 쓰려고 봤더니 WM 페인트는 이제 get C를 안 쓰고 또 begin 페인트를 쓰거든요. end 페인트, begin 페인트 쓰고 이게 또 새로운 요 멤버도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게 내가 클래스화를 진행을 했는데 같이 못 쓰죠. 지금 얘랑
지금 DC가 다르잖아요. 쓰는 DC가 서로 다르니까 아이고 이거 못 쓰죠. 그러면 이제 막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같이 쓰지? 클래스를 어떻게 근데 성격이 다르잖아요. 지금 얘는 getDC 쓰는 놈이고 얘는 begin paint, end paint 쓰는 거니까. 그래서 급수가 낮은 프로그래머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이거 그냥 복사를 쭉 해가지고 그죠? 아이고 모르겠다. 복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하고 여기 그리는 그 DC는 이제 페인트를 하는 페인트 WM 페인트에서 쓰는 DC니까 이름을 이제 클라이언트 DC가 아닌 TW 페인트 DC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만 바꾸면 서로 다른 클래스니까 상관없잖아요. 생성자와 파괴자도 이렇게 이름을 이쁘게 바꿔주고 나머지는 기능이 똑같아야 되니까 똑같이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페인트 스트럭처 있죠? 요것도 이제 써야 되니까 얘는 여기 멤버로 들어와야 되겠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얻는 것을 비긴 페인트, 엔드 페인트 써야 되니까 그죠? 페인트 대신에 이제 비긴 페인트 하고 여기다 인자로 앰퍼센드 ps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우는 거는 엔드 페인트 하고 여기다가 앰퍼센드 아이고 ps 이렇게만 넘어가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코드는 똑같고 이렇게 DC를 새로 하나 만든 겁니다. 제가 WM 페인트 DC라는 지금 클래스를 새로 만들었고요. 이놈은 이제 비긴 페인트와 엔드 페인트를 쓰도록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클래스를 가지고 요걸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면 이제 이 클래스도 똑같죠. 이렇게 DC 쓰고요. 여기에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그죠? 이 핸들을 이렇게 그리고자 하는 윈도우의 핸들을 이렇게 넘겨주면 내부적으로 비긴 페인트, 엔드 페인트 다 하는 거고 그죠? 요거 이제 필요가 없죠. 요는 필요가 없죠. 요거 안 써도 되고 페인트 스트럭처도 이제 사용자한테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죠. 안에 숨겨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쓸 때는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DC 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여기다가 DC 점 쓰고 요 인자는 안 넘어가면 되고 요것도 안 넘어가면 되고 여기다가 DC 점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요것도 DC 점 하고 안 넘어가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우리가 그 C로 되어 있던 그 코드를 지금 클래스를 쓰도록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이거 이제 WM 그러니까 페인트 쪽에는 WM 페인트 DC를 썼고요. 그다음에 L 버튼 다운 쪽에는 클라이언트 DC를 이렇게 썼습니다. 써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이상하죠. 이 코드는 좀 더 간단해진 것 같은데 그저 간단해진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너무 많은 코드가 위에 추가가 되었잖아요. 이런 클래스가. 그래서 근데 DC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릴 때는 뭐 클라이언트 DC나 페인트 DC만 알려드리는데 더 많아요. 뭐 윈도우 DC도 있고요. 뭐 메타 파일 DC도 있고 프린트 DC도 있고 그러니까 뭐 DC가 더 많은데 그런 놈들까지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리고 렉탱글 엘립스만 있습니까? 뭐 폴리곤도 있고 뭐 폰트 관련된 코드도 있고 정말 함수가 GDN 함수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하면 거의 감당이 안 되겠죠.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 코드가 점점 늘어날 텐데. 그래서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코드나 이 코드가 거의 흡사해요. 지금 보면 그죠? 엘립스 렉탱글 셀렉트 오브젝트 파괴자 생성자 얘도 그죠? 엘립스 렉탱글 셀렉트 파괴자 생성자 멤버도 지금 거의 같잖아요. 여기가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요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다음 딱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클래스 두 개가 TW 클라이언트 DC와 TW 페인트 DC가 서로 클래스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복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중복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상속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복사를 해서요. 새로운 클래스를 제가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아이고 자 여기 클래스 이름을 제가 DC를 대표하는 클래스라고 해서 그냥 DC 그죠? TW 언더바 DC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그럼 이 생성자를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얘는 그냥 클라이언트 DC든 페인트 DC든 그 다 쓸 수 있는 DC를 만들기 위해서 다 쓰려면 getDC 같은 이런 코드가 있으면 안 되겠죠. 릴리DC. 왜냐면 그렇게 저걸 쓰는 순간 쟤는 클라이언트 DC하고 종속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DC를 얻어놓은 코드가 지금 다 생략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없애버렸고 셀렉트 오브젝트
그 렉탱글 엘립스는 그대로 코드를 뒀고요. 실제 생성자 파괴자에서 있던 getDC, releaseDC 코드만 지금 제가 지웠습니다. 왜 지웠냐면 요게 지금 요 코드가 지금 눈에 보이는 요 코드가 실제로는 클라이언트 DC라는 이 클래스와 그 페인트 DC의 중복 코드가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중복된 것만 여기 남기고요. 나머지 다 지우고 이름만 TW_DC로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저 중복 코드를 이제 상속을 통해서 합칠 거기 때문에 이 생성자 이 클래스를 이제 이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퍼블릭해서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클래스로 이 상속받는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다 복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놈과 이놈 여기 안에 있으니까 필요가 없죠. 그죠?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셀렉트 오브젝트부터 렉탱글 여기 되어 있는 요 값 있죠? 요거 안 써도 됩니다. 왜냐면 부모한테 다 있잖아요. 내가 상속받을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쓸 때 지금 생성자가 지금 에러가 나는데 왜 에러가 나냐면 여기 기본 생성자가 없이 이제 인자 있는 생성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데 굳이 추가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직접 호출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 코드 어디 있습니까? 이 코드 이 부모가 여기서 지금 코드가 여기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다가 코드를 쓰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부모 생성자를 강제로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콜론 찍으시고 여기다가 여기 넘어온 요 인자 있죠? 요거 이렇게 적어 주시면 부모 코드께 진입은 이게 먼저 하더라도 실행은 부모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AH 윈도우 값이 MH 윈도우에 저장되기 때문에 여기서 MH 윈도우 바로 쓰면 이게 여기 값이 여기 저장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굳이 디폴트 생성자 다시 안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파괴자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그래서 지금 클라이언트 DC 코드가 굉장히 간단해졌죠. 왜냐면 여기로 다 갔으니까 부모 쪽으로 다 갔기 때문에 중복된 코드가 다 올라가 버리고 자기한테 특수하게 이제 이 클라이언트 DC에서 쓰는 특수한 부분은 get DC를 쓰는 것과 release DC를 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내가 생성자와 파괴자에서 추가를 했고요. 똑같은 건데 이것 똑같이 그 페인트 DC도 어차피 중복 코드가 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TWDC에서 상속받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코드 적을 필요가 없겠죠. 코드 적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위에 있죠. 부모한테 지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부터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클라이언트 DC와 페인트 DC의 중복 코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없어져 버렸죠. 누구한테 다 갔습니까? TWDC한테 다 갔습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두 가지 클래스를 따로 쓰게 되면 상속 없이 따로 쓰게 되면 중복 코드가 클래스에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처럼 상속 개념을 이용하면 클래스 중복을 지금 이렇게 효과적으로 밖으로 뺄 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TWDC에 중복된 부분이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머지 다른 DC를 만들어 쓴다고 하더라도 그 DC의 특성에 맞는 부분만 해당 클래스에서 반영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코드가 늘어나더라도 그렇게 크게 눈으로 보이는 코드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할 때는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근데 실제 눈으로 보는 코드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클래스를 관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다형성을 고려한다면 파괴자에도 똑같이 호출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까먹기 전에 파괴자 앞에다 이렇게 버추얼 키워드 하나 적어주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데는 뭐 오버라이딩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버추얼 안 적고요. 파괴자에만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클래스가 이제 3개 됐죠. 얘가 부모 클래스가 TWDC고요. 그 다음에 TWDC에서 상속받은 TW 클라이언트 DC와 그 다음에 TWDC에서 상속받은 TW 페인트 DC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관리를 이제 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클래스 작업이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윈도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API에 있는 것들이 같은 뜻을 가진, 같은 의미를 가진 애들 있죠. 보통 핸들로 통일되거든요. 같은 핸들을 쓰는 함수들, 이런 함수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합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이 결국은 이 작업의 결과물이 결국은 MFC인 거죠. 그래서 MFC는 이런 클래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이름을 가진 클래스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TW 대신에 C 클라이언트 DC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클래스가 이제 실제로 DC를 그리는 걸 담당하는 MFC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런 클래스들을 이제 배우는 과정이 결국은 MFC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클래스화까지 잘 진행됐는데 이 상속을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코드만 이렇게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 기능이 지금 매번 셀렉트 오브젝트하고 사각형 또는 원 그리는 이 기능이 여기도 있고요. 사실은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기 때문에 이 코드가 관리하기 좀 그래서 이걸 함수로 내가 빼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 기능을 함수로 내가 만들어 버리고 싶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함수로 만들고 싶은데 함수로 만들려면 밖에다 이렇게 지금 이제 C 방식이니까 함수를 밖으로 빼볼게요. 드로우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지금 아까 그리는 사각형을 그리는 코드를 이렇게 밖으로 뺄 텐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에러 나는 건 여기 인자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먼저 DC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가져올 거니까 이 DC가 요거잖아요, 그죠? 이 클래스니까 여기다가 그냥 복사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죠? 포인터로 받을 겁니다. 저쪽에서는 이게 지역 변수니까 지역 변수로 만들어진 객체니까 주소 넘겨서 쓸 거고요. 그럼 받아서 이게 포인터로 이렇게 받으면 되죠. 주소를 넘겨서 포인터로 받을 거고, 그 다음에 int x, int y, 그죠? xy 좌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트롤 키가 눌러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a type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이렇게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draw 함수를 만들 건데, 그러면 이제 요 apdc니까 포인터로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변수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죠? 이렇게 함수 처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함수 처리하고 요거는 이제 a type 이렇게 써주시고,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그 사각형 그리는 부분을 이 DC를 사용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부분을 이렇게 draw라고 함수를 내가 만든 거예요. 그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요 함수 이용해서 그리면 되니까 이 draw 함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쓰고요. ampersand DC 이렇게 넘겨주고 x, y 넘겨주고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요 타입 컨트롤 키 쓰는 거 있죠? 여기 넣어서 이렇게 써주시면 요 부분이 이제 없어도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DC 넘겨주고 XY 넘겨주고 컨트롤 키 눌러줬는지 이 정보를 이렇게 값을 넘겨주면 이 값을 이용해서 이 함수에서 그대로 그리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모듈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셀렉트 오브젝트하고 이게 그려야 되는 게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 함수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쓰려고 봤더니 못 쓰죠. 여기서 이렇게 내가 폼을 돌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ampersand DC에서 x, y 넘기고 x가 아니죠. p 화살표 x에 p 화살표 y에 p 화살표 뭐죠? 타입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납니까? 지금 여기 이 draw 함수는 뭡니까? 이 TW 클라이언트 DC 객체의 주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죠? 그 때문에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요게. 근데 지금 내가 쓰려고 봤더니 얘는 뭡니까? 이름이 TW 페인트 DC예요. 타입이 안 맞아요. 지금 타입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에러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비슷한 함수인데 못 쓰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몰라 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래 얘는 클라이언트 DC니까 draw client 얘는 draw paint 이렇게 함수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딱 해서 바꾸고 여기서는 draw paint 여기 draw client 실제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눈에 대놓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상한데 실제로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러면 에러 없어지잖아요. 잘 돌아갈 겁니다. 근데 또 보시면 알겠지만 코드가 너무 비슷하잖아요. 함수 이름만 다르지 인자 요거만 다를 뿐 이 안에 있는 코드가 둘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따로 써요. 왜냐? 타입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클래스화를 진행하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클래스화가 진행되면 결국은 타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타입이 서로 다른 함수들 때 다르기 때문에 함수가 통일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서로 다른 함수가 만들어지고 호출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큰 걸 놓쳤죠. 어떤 걸 놓쳤냐면 지금
클라이언트 DC하고 페인트 DC하고 중복 코드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상속을 이용해서 그죠? TWDC라는 부모 클래스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 두 클래스는 이제 다형성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자식 클래스의 포인트가 아닌 부모 클래스의 포인트로 자식을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함수를 둘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이 하나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 쓰시고 이걸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특정 데이터 타입이 아닌 부모 클래스로 받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클라이언트 DC도 아닌 페인트 DC도 아닌 TWDC로 이 드로우 함수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만들어 버리면 이 TWDC는 이제 자식 클래스인 TW 페인트 DC나 TW 클라이언트 DC를 가리킬 수 있잖아요. 다양성을 이용하면 그죠? 다양성 문법을 이용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C++ 다양성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드로우로 쓰면 돼요. 그냥 이거 페인트 빼버리면 되고요. 여기는 클라이언트 빼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다 없어집니다. 아까 둘로 구분했어야 했는데 둘로 구분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쓰나 해다 둘 다 이 함수를 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형성에 의해서 부모 클래스의 포인터로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 주소를 가리킬 수 있다가 다형성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를 쓰게 되면 이제 다형성을 이용해서 자식 클래스들을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페인트 DC도 이 함수 쓸 수 있고 이제 그 클라이언트 DC도 이 함수를 쓸 수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상속이라는 게 단순히 코드 중복만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클래스 타입이 서로 달라서 함수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다형성을 이용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상속을 한다는 뜻은 다형성을 쓰는 것까지 염두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코드를 만들 때 다형성에 대비해서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도 적당하게 다 적어 주셔야 되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파괴자, 그러니까 오버라이딩 함수에만 버추얼 적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객체 파괴자에도 자기가 특별한 일을 하는 코드가 있으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엔드페인트나 릴리즈 DC 같은 게 지금 자식 클래스에 객체 파괴자 있기 때문에 버추얼 코드를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어 주실 때는 나중에 착각하지 않게 전부 다 적어 주시는 게 사실 안 적어도 되는데 전부 다 적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나중에 본의 아니게 발생할 수 있는 버그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시면 이제 작업이 끝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min32 API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작을 했죠. 해서 쭉 클래스 작업을 하고 그것을 이제 그 상속을 걸어서 코드 중복을 줄이고 그 코드 중복을 줄이는 그 상속 기준을 좀 더 확장해서 다양성까지 걸어서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제가 다 소개를 한 거고요. 이제 이렇게 C++ 스타일로 지금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win32 C 스타일의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지금처럼 클래스를 만들어서 C++ 스타일로 바꿔가는 것이 이제 MFC 프로그래밍이고요. 이렇게 하려면 지금 보시는 것 같지만 간단해 보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화 작업이 API 함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가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작업이잖아요. 실제로 뭐 몇 개월씩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특별한 팀이 이 API를 MFC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게 MFC고요. 이제 우리가 MFC 쓸 때는 이런 노가다를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놨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MFC 클래스를 쓸 때 만드실 때 요걸 좀 생각을 하셔서 쓰시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FC 쓰다가도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PI 이용해서 MFC 클래스를 본인이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사실 이제 MFC 오래 하신 분들은 MFC 클래스 잘 안 쓰죠. 부분적으로 자기가 전부 다 API 갖고 그 MFC 클래스 한 작업하고 똑같은 지금 제가 한 작업 있죠. 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자기만의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은 초보자들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건 욕심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만 아시고 이제 MFC를 쓰면서 MFC 함수나 MFC 클래스 구성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용자가 더 편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익히신 후에 나중에 경력이 이제 5년, 6년 이렇게 넘어서 한 10년 차쯤 되면 이제 이런 클래스들을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서 쓰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시고 이제 제 블로그에 있는 자료들을 이제 보시면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DC뿐만 아니라 윈도우를 만들거나 CWin APP 클래스 만드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더 설명하면 머리만 아프실 거고요. 지금까지 한 거 그냥 중간에 뚝 잘라먹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반복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좌는 이 보충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